중국은 명분이 있고 미국은 실리가 있는 그 교집합이 되는 몇 개 안 남은 큰 메가마켓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건 이번 성명은 새로운 협상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도 이 두 나라 간의 전투 내지는 싸움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남은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덕스러움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동성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내수로 전환하고 외수를 다각화하고 브랜드를 더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내수를 확대하는 즉 쌍순환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제네바는 아마도 긴 터널의 입구가 될 뿐이고 일정표라도 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빨리 공동 성명까지 나올 줄은 정말 그 누구도 심지어 협상장에 들어갔었던 양국의 대표들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처럼 처음에 예상은 너 뭐가 좋았어? 그러면 나는 테이블에 나온 거 이거 자체가 선물이다 뭐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참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양국 모두가 악화되고 있는 경제, 시장의 그런 요구 때문에 이런 극적인 타협이 나온 것이 그 배경일 것입니다. 심지어 협상 전날인 5월 9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 항만에서 출항하는 화물선이 아예 사라져버린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죠.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완전하게 단절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사상 최저의 지지율의 그런 변화 그리고 중국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복잡한 내부 권력 투쟁, 군부 권력 투쟁 그런 정치적인 배경의 상황도 조금 영향을 주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 뇌피셜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합의 소식에 양국의 증시는 동반 상승을 했고 또 위엔화 환율도 사실 좀 오르고 있으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오르는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반면 금값은 하락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증시나 시장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도대체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수준이 정확히 얼마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좀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를 때렸는지에 대해서 좀 이 역으로 좀 돌아보면 조금 더 클리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2월하고 3월에 미국은 각 10%씩 해서 2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었죠. 그리고 4월부터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대등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에는 덤으로 또 34%를 갖다 더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지금 최고 관세가 125% 플러스해서 145%는 125에 아까 말씀드린 펜타닐 20%가 더해진 수치죠. 근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중국도 즉각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125%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린 91%의 관세는 고율 관세 철폐가 되었지만 34%와 125% 그 두 개를 빼버리면 이제 91% 나오지 않습니까? 그 91%의 높은 관세 추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4월 2일 이후에 부과했던 34%의 대등 관세는 그중에서 24%는 90일간 유예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그거에 걸맞게끔 내린 것이고요. 또 하지만 이제 비관세 조치에 관해서는 양국이 다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관세는 결국은 대등 관세 10% 플러스 펜타닐 관세 20%에서 30%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중국도 4월 4일 부과했던 34% 중에서 24%는 유예하고 10%만 남겨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 뭐 중국은 10% 미국은 30%니까 미국이 이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고 양쪽이 사실상 그 당시에 매긴 관세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115% 총괄적으로 다 내려온 상황에서 결국 양국 관세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30% 남아있지만 중국도 기본적으로 10 플러스 해서 펜타닐과 관련된 비관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대등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펜타닐 관세도 사실상 미국의 체면 때문에 조금 올려서 남겨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90일 협상 기간 동안에 반드시 거의 지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제일 참 체면 꺾인 게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10%로 내린 것 같다고 했지만 사실 그쪽에는 자동차 10만 대라고 하는 쿼터의 제한이 확 뒤집어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중국보다 뒤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그쪽 정부 당국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미국과 협상 타이밍이 뒤로 밀리는 뭐 이것인데 이게 뭐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건 중국이 먼저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10% 정도로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중국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히토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히토류가 과연 이게 완화될 것이냐? 글쎄요.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을 바로 재개한다거나 또 바로 통제 수위를 낮출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수출 통제가 이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중국이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전략적인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은 4월 2일 이후에 미국에 취한 일부 비관세 보복 조치의 유예 또는 철폐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 4월 그 시점 이후에 중국은 7종류의 중히토류의 수출 제한을 했었고 이 무거운 히토류죠. 그것을 수출 제한을 했었고 미국 기업 16곳에 대해서 제재 명단을 추가를 한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 관세 인하 조치에 히토류 수출 전체를 다 철회한다? 그런 의미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류 수출 통제가 4월 2일 날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는 그런 용도로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를 했고 그 속에 다양한 전략물자 플러스 히토류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겠지만 어쨌건 히토류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끝까지 갈 것 같다. 이게 제 판단이고요. 산업별로 좀 돌아본다 그러면 먼저는 수출하는 쪽이 좀 상당히 좋아지겠죠. 섬유라든가 의류, 특히나 이제 중국이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가전 부분 이런 쪽은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관세가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수주가 는다거나 적어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매출이나 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전자제조업이나 자동차 산업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산의 뭐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수입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또 미국 시장으로 수출해 나가는 그런 환경도 조금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글로벌이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A주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개선도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어제도 그래서 뭐 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수가 홍콩이나 A 주식이 올라갔었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 놓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었던 5월 7일에 중국에서 나온 통화정책과의 시너지 이펙트가 점차적으로 더 확인이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압박, 외부적인 프레스가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대응하려고 냈던 자본시장 관련된 것들이 조금 더 시너지가 나게 되면은 자본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국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성명 자체는 사실상 이제 완화 국면으로 들어가기는 하고 있어서 미국, 중국 두 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심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안정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윈윈이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정례적으로 경제무역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 앞길이 꽃길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왜냐? 갈등과 모순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기구를 상시화해서 양국의 헤드들이 그대로 지금 가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지속되는 분쟁을 관리하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90일간의 2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 협상 90일 동안의 관건은
잠깐 말씀드렸던 24% 유예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 남은 펜타닐 관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수치상으로 조금 포커스가 되겠지만,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하고 공동성명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양국이 다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당호, 호혜니, 윈윈이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긴 겁니다. 중국이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차원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과정 측면에서도 훨씬 더 안정감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배경은 중국은 미국에 대응한 유일한 국가였다는 것이 하나의 명분입니다. 중국은 명분을 되게 중시하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이 이번에 우위를 보이지 않았나? 왜냐? 미국이 협상을 먼저 요청한 상황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나 또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장관들은 다 미국으로 날아가서 협상을 했는데 중국은 중립국인 스위스로 끌어냈고 미국도 왔고 그것도 단지 이틀 만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은 뭘 얻었을까라는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공동성명 뒤에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있거나 알리지 못하는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환율을 절하를 한다든가 또는 연구체를 사준다든가 이런 설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라운드는 중국은 시장을 연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간과를 하시는 그런 부분일 텐데 중국이 시장을 열겠다, 개방을 하겠다는 말은 입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번에 소셜에서 잠깐 오늘 뗐었던 미국 기업이 중국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역시 또 뇌피셜입니다. 어쨌건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명분이 있고 미국은 실리가 있는 그 교집합이 되는 몇 개 안 남은 큰 메가마켓이 바로 자본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건 이번 성명은 새로운 협상이 시작이 되고 앞으로도 이 두 나라 간의 전투 내지는 싸움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남은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변덕스러움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동성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중국의 수출업체들은 내수로 전환하고 외수를 다각화하고 브랜드를 더 강화하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내수를 확대하는 즉 쌍순환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중국 외교부의 무릎 꿇지 않는다 북구이라는 영상의 그 인트로 부분의 멘트가 지금도 좀 리마인드가 되는데 지금 태풍의 눈은 겉으로는 잠시 고요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함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에게도 여전히 현실을 보는 그런 인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각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의 전략을 그런 시각으로 대응하고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과 또는 지금까지의 그런 인식 수준으로는 그래서 중국을 파악해서는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향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